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그냥 대부분은 다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과 약간의 화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이 없는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11월 11일 날 CBS 방송에 출연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땅에 양식 있는 보통 사람들의 화를 도우는 발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곳간에 작물을 쌓아두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다. 어려울 때 쓰라고 작물이 있는 것이다. 어려울 때 쓰라고 재정을 비축해 두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마구 내뱉고 말았습니다. 청와대의 공식적인 발언이라고 믿지 않지만 그래도 청와대 대변인 정도가 되면 지금 나라 형편을 좀 이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발언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곳간에 쌀을 쌓아두고 쓰는 것이 아니고 빚을 내서 쌀을 사서 그렇게 살림을 꾸리고 있는 것을 고민정 대변인은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경기 침체로 나라 살림살이가 하루게 다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에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5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내년도 적자 규모는 더 늘어서 72조 1천억 정도로 예상됩니다만은 지금 세금 수입이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자폭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장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조세 수입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씀씀이를 크게 늘려놓은 상태에서는 재정 적자의 폭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도에 국고채 발행 총액은 101조 6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훨씬 더 늘어나서 130조 6천억 정도의 국고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이 가운데 기존 발행 물량 상황액은 59조 3천억, 그리고 순수하게 국고채 증가분이 71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적자 국채는 2019년도에 33조 8천억이지만 2020년도에는 거의 2배까지 육박하는 60조 2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세금 수입이 늘어날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나라의 살림살이는 국채를 찍어서 빚을 넘겨서 그렇게 아마 꾸려갈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매년 나라 살림살이 규모를 10%에 육박할 정도로 그렇게 씀씀이를 방만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첩첩산중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청구권이 첫 재판이 3년 만에 열립니다. 11월 13일 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이날 오후 5시에 고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그 유족 20여 명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1인당 2억 원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부분을 첫 변론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2016년 12월에 제기됐지만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 행정처가 소송 당사자인 일본 정부에 소장을 송달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반송이 계속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송한 중요한 이유는 헤이그 협약을 근거로 반송을 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가입한 헤이그 협상은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는 송달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재판부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관건은 국제법상 통용되고 있는 주권 면제의 원칙을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권 면제는 주권을 가진 자가 누리는 법적인 면책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주권자 혹은 국가는 법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 없는 무오류 상태를 가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다른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서 민사상 혹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또 한 번 한일 관계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봅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어렵게 외무장관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위안부 합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위안부 합의권을 바라보는 사람은 시각에 따라서 크게 나누지게 됩니다. 저로서는 국가 간 약속을 깨고 또다시 위안부 문제가 부상한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과거의 상실을 언제까지 덫이 나도록 할 것인지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이번 사안이 또 다른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서 파국으로 내모는 그런 방아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자 질문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1월 11일 날 방영된 기이한 일들을 보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남기신 분의 성함은 산처럼 님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외식을 하지 않고 편의점을 이용하게 아닐까요? 요즘은 사무실 주변에서도 점심때 편의점 이용자가 늘어나고 식당이 한산해지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정체가 되면은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지게 되고 그 결과로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씀씀이를 크게 줄이게 됩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취향 소비다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취향에 걸맞게 소비를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식당이 한산해진다는 것, 그리고 위락지의 내방객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모두 지갑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경남 통영은 일찍부터 지자체가 케이블카 사업에 눈을 떠서 지자체 수입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경남 통영의 미륵산 케이블카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계속해서 증가하던 관광객 수가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꺾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에 535만 명이 통영에 내방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734만 명까지 증가합니다. 2018년도에는 627만으로 줄어들어가지고 무려 1년 만에 107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대체 관광지 개발이 한 원인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내수 침체의 영향이 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처럼 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저는 매일 밤에 이 댓글이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 등록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우리 사회가 더 훌륭하고 역동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씨앗과 자양분을 제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후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공병호TV의 첫 화면에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